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1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200톤이 넘는 거대한 로켓이 하늘을 가르며 우주로 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 누리호 4차 발사입니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확실히 올라서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소식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오늘은 누리호 4차 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나로우주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수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19, 8.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200톤이 넘는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발사 후 15분 만에 516kg의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순간 발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이번 발사의 핵심 수치를 보면 그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추탑재 위성 3개로 총 516kg, 큐브 위성은 12개로 역대 최다입니다. 총 발사 중량은 200톤 이상이고 목표 궤도 도달은 100% 성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 3차 발사의 180kg에서 516kg으로 탑재 중량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켓 하나 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켓 기술은 국가 안보와 미래 경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주 개발에 $1를 투입하면 최대 12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많은 제품들이 우주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정수기는 나사 우주선 정수 기술에서, 무선 청소기는 달 탐사 장비에서 응용됐고, MRI와 CT는 우주 관측 기술을 전용한 것이며, 휴대폰 GPS는 인공위성 덕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체 로켓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정치 외교적 통제를 받으며 기술 종속에서 탈피할 수 없고 국가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전 세계 240여 개국 중에서 독자적으로 로켓을 개발하고 쏘아 올린 나라는 단 7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의 유럽우주국, 중국, 영국,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이 반열에 올랐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누리호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약 2조 원입니다. 많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소 2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4차 발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3차 발사까지는 성능 검증 목적의 소형 위성으로 위성수가 1개였고 무게는 180kg이었으며 목적은 기술 검증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발사는 실용급 중형 위성으로 추탑재 위성 3개와 큐브 위성 12개가 실렸고 무게는 516kg이며 목적은 실제 우주 임무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발사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개발한 누리호 기술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전했고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전 세계 위성 발사 시장은 연간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는 위성 발사 서비스만으로 연간 수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죠. 이제 한국도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추가 발사 계획을 수립했고 해외 고객 유치를 진행 중이며 차세대 로켓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상업화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에 실린 위성들이 우주에서 할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첫 번째는 오로라 관측 위성으로 목적은 우주 환경 정밀 관측이고 특징은 광각 렌즈로 한 번에 700km를 촬영할 수 있어서 남한 전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GPS 교란과 통신 장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3D 바이오 연구 위성으로 무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며 획기적 신약 개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 기상예보 위성으로 지구, 플라즈마와 자기장을 관측해 정확한 우주 기상 예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 10cm의 작은 큐브 위성 12개가 함께 실렸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미래 우주 기술의 혁신이 담겨 있거든요. 주목할 임무들을 보면 먼저 신약 개발 위성이 최초로 실렸습니다. 무중력 환경에서 고순도 단백질 결정 구조를 연구해 신약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GPS 자세 제어 위성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데 엔진 없이 GPS 신호만으로 자세를 제어하며
성공 시 위성 개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홀 추력기 상용화 위성은 기존 해외 의존 추력기를 국산화하여 위성 충돌을 방지하고 보안 위협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기술 수준을 보면 미국의 스페이스X는 3일에 1번 발사하고 중국은 올해만 70회 이상 발사했습니다. 한국의 현주소는 발사 주기가 이번 기준 2년 6개월이고 누적 발사 횟수는 아직 소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발사 횟수나 재사용 기술에서는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0% 독자 기술로 로켓을 개발하고 쏘아 올린 나라는 전 세계 240여 개국 중 7개국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공 뒤에는 수많은 연구진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현장 연구진은 하루를 48시간처럼 일했다고 증언했고 수년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을 보면 발사 주기를 2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민간 효율성으로 발사 비용을 절감하며 동남아와 중동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해 고객을 확보하고 더 크고 강력한 차세대 로켓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쯤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일본과의 비교입니다. 일본은 H3 로켓으로 우주 시장에 재도전 중이지만 2023년 1차 발사는 실패했고 2024년 2차 발사는 성공했으며 현재는 아직 안정화 단계입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2차 발사 성공, 2023년 3차 발사 성공, 2025년 4차 발사 완벽 성공, 그리고 민간 주도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 안정성과 기술 이전 속도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세계 7대 우주 강국 지위를 확고히 했고 둘째 민간 우주 시대가 본격 개막했으며 셋째 상업적 우주 산업에 진입했고 넷째 국가 안보가 강화되었으며 다섯째 첨단 기술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로드맵을 보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누리호 추가 발사를 연 1회에서 2회 진행하고 2027년에는 차세대 중형 로켓 개발에 착수하며 2030년에는 달 착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35년에는 재사용 로켓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톤이 넘는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가 함께 날아오른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 우리는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우주 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우주 개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한국의 놀라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